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행운이 있다 없다? 없다.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행운은 없고 나에게만 오는 남들하고 다른 특별한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뭐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잘 사는 집은 누구나 다 비슷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이유가 제각각이다라고 얘기했죠. 잘 되는 집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행운이 없다라는 거. 그건 안나 카레니나 법칙만큼이나 중요한 이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비법은 없다. 행운은 없다. 남들은 다 똑똑하고 남들은 다 멍청하고 나만 똑똑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통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남들 알면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한테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건데 절대로 남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가족들한테 얘기하지도 말고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기를 함부로 남과 공유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4-5명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5명들이 각각이 서로 사기 당한지도 모르고 지낸다고 하죠. 그게 사기꾼들이 주로 쓰는 수법입니다. 너에게만 조용히 얘기해 주는 거다. 내가 너하고 20년직이니까 너에게만 이걸 기회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사내 정보니까 남들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지 말라고 얘기하죠.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사기꾼들의 국룰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당했기 때문에 참 창피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사기쳤던 놈은 지금 현재 깜빵에 가 있습니다. 쳐넣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경찰서 가고 이래저래 하고 법원에 도대체 몇 번을 갔는지 모를 정도로 꽤 긴 기간 동안 온갖 이 스트레스와 압박과 부담을 다 겪은 뒤에 그 놈을 쳐넣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일이 결코 호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 대부분의 사기 사건의 한 70-80%는 아예 그냥 기소조차 안 된다라는 거, 무혐의로 나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복 받은 거죠. 물론 다른 사건에 비해서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거.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것과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기회 같은 건 없다라는 거. 세상의 기회라는 건 차고 넘친다라는 거.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회는 차고 넘치는 거고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걸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갖는다라는 거, 산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 사고 난 다음에 그걸 유지, 관리, 보수, 즉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가질 만한 자격이 되냐, 그릇이 되냐에 따라서 그게 가질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거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참 뭐 비슷해 보이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살 수 있다.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오래 보유하고 평생 가져갈 각오가 돼 있냐, 마음 자세가 되냐, 실제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기회가 없는데 특별한 기회가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너에게만 주는 특별한 기회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는 뭐냐? 너에게만 내가 파멸을 선사하겠다, 지옥을 맛보여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진실인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뜯어먹고 살아야 될 하이에나인데 내 주변에 호우가 안 보이네, 먹잇감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먹잇감으로 삼겠다. 너는 나에게 갖다 바쳐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에게 상납하는 먹잇감이 되라, 하인이 되라 라고 그놈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한 놈들, 그런 놈들이 입은 찢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놈들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되게 나쁜 놈들, 악종들이고 인간 말종들이죠. 그런 놈들을 보통 사람들 곁에 놔두면 안 되죠. 실제로는 따로 빼서 격리시켜서 교도소에 쳐넣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사기치는 놈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에 현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유혹을 피해가며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죠. 마음 단단히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놈들이 작정하고 또 달라붙어서 기회다 대고 속삭이면 그냥 넘어가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누가 그런 말에 넘어가냐 라고 얘기하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기꾼들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사기를 치는 분야에서는 그 어느 누구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언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무섭죠. 참 그런 놈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야, 참 그러면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다고 얘기하면 그놈들이 다 가짜입니다. 나에게만 특별한 행운,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행운 없고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파멸이 있다. 그 얘기를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이 험난한 세상을 그래도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는 게 참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되게 잘났다라고 떠들어댔는데 갑자기 내일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회사에서 나보다 더 잘난 인간 없다라고 하는데 내일 됐더니 회사에서 나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따져보고 잘 헤아리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뭐 지나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그 사람이 상황이 이루어져서 거기 있는 거고, 그래서 그의 상황에 맞춰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다른 누군가도 그 상황에 놓이면 다른 누군가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능력을 발휘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요즘입니다. 나에게는 왜 특별한 기회가 오지 않는 걸까?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고 저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는 걸까? 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원망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뭘 좀 잘하면 좋을까? 내가 뭘 좀 더 배울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현명한 모습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고 다듬고 다짐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가보자고. 서두르지 말고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기회 같은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